주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우리나라는 가계소득에 비해 가계부채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지속될지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002년) 이후 2014년까지 가계부채는 연평균 7.4% 증가하였으나 2014년 이후 주택시장이 개선되면서 2015년에는 전년 대비 10.9%, 2016년에는 11.7%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크게 세 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는 주택가격입니다.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주택가격 상승세는 대폭 둔화되었으나 3월 이후 서울, 인천, 경기도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가계부채 증가는 주로 주택가격 상승에 의해 비롯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폭이 다시 확대될 경우 가계부채 증가세도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대출금리 상승폭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장기금리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장기 국채금리와 가계대출금리가 모두 상승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앞으로도 한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가계대출 금리도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출금리 상승은 차입비용의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계대출 수요는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시장 및 내수부진 리스크 증가에 따른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태도도 가계부채 증가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는 취업자 수가 30만 명 증가한 데 반해 올해는 28만 명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임금 수준 역시 이전에 비해 증가폭이 작아졌습니다. 이러한 부진한 고용과 임금 사정은 내수시장 부진으로 이어져 자영업자들의 대출 부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4년 이후 주택 공급이 단기간에 많이 늘어나면서 주택가격 조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요인은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때문에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에 비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 여건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내수 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가계부채 대책이 필요합니다. 취약계층에는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차주들이 있기 때문에 맞춤형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원리금 상환 부담이 이미 과다한 상황에 이르러 자력으로는 채무를 상환하기 힘든 저소득층 한계 차주에 대해서는 서민정책금융 강화, 신용회복 지원 등의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일자리 지원도 함께 해야 합니다. 한편 저소득, 저신용이면서 연체 경험이 있는 취약차주는 재무적인 어려움이 과소비 등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면 원금 상환 유예나 연체이자 감면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중산층 이상 소득계층에 대해서도 신규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를 들면 원금 분할 상환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시 상환 대출은 대출 기간 중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에 원금 전체를 상환합니다. 이에 반해 원금 분할 상환은 대출 기간에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 DTI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LTV DTI 규제 완화는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만 장기적으로 가계의 부채를 확대시켜 결국 경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